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콜테스. AOC? 미국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콜테스. 원어가 있고. 저희 비상행동이 지난번에 각 당의 그 정책 평가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게 기사로 나갔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야 코로나 사태 좀 지나가면은 나서라 그러지 좀 마라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이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것과 이런 전염병이 많아지고 커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가 더 이제 진행이 되면 원래 동물들이 살던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서 사람과 동물의 접촉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 공통 감염병이 더 많아지고 지금도 계속 그런 추세로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동물의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동물 몸속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인간의 몸으로 옮겨오면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적응하면서 더 독성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남극이나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라고 3만 년 동안 땅이 얼어져 있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실제로도 2016년도인가요? 러시아에서 탄저균이 동토층이 녹으면서 나오게 되면서 술록이 감염이 되고 사람한테 감염이 돼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이러스가 되게 일상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대형 감염병이 지금 돌고 있을 때 대처의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지금 세계적으로는 아주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로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급속하게 이게 확산되었을 때는 병실이 모자라고 그 침대가 모자란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죠. 스페인 같은 경우에서는 민간 병원들까지도 다 이제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국유화해서 관리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2008년 경제 위기 때 이제 풀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금 풀면서 엄청난 이 이제 비상사태 시스템 속에서 자원을 동원하고 이제 뭔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어요.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결해서 또 많은 논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월 12일 날 비상행동의 4대 정책요구 4가지였죠. 국회는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 배출제로와 기후적인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을 제정할 것,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끝으로 예산 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 사회로 과감히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이렇게 4가지 정책 요구를 전달했고 각 당의 답변이 왔고 평가를 해서 비상행동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원내에 9개 정당, 한 석이라도 있는 정당이 전부 다 보냈고 원외 정당 중에서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동안 이제 기후에 대해서 뭔가 공약을 발표했던 정당을 선별해서 한 곳, 그래서 총 10곳이 지금 질문이 갔었고 6곳이 답변을 줬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미래통합당이 답변을 줬고요.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녹색당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동의 여부에 대해서를 1차로 평가를 하니까 미래통합당 말고는 다 4가지 정책에 동의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미래통합당은 아예 이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요. 미래통합당 외에 다 되면은 거의 뭐 과반수가 아마 넘겠죠. 네. 그런데 주관식 답안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좀 너무 편차가 다른 거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더군다나 여당이니까 이제 책임이 큰데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답변을 보면 검토가 필요하다, 협의가 필요하다, 다 이런 내용이에요.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미래통합당은 기후위기 심각하니까 뭐뭐 해야 돼서 핵발전해야 된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해라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전에 탄핵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전부 다. 아주 독특한 답안을 줬고요. 정의당은 4개 정책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본인들이 이미 발표했던 그린 뉴딜 10대 공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줬습니다.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언제까지 뭘 하겠다는 시한도 있고 돈을 얼마나 쓰겠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은 4대 정책 동의하지만 좀 구체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적극적이지 못했고 민중당은 몇 가지 굉장히 과감한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은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본인들의 이제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뭐 비상행동이 담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자 약평을 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지박약, 미래통합당 기승전 핵반전입니다. 네. 정의당 타임오버, 뭐 나름대로 다른 데 비해서 모범이었고요. 국민의당 한참 부족, 민중당 분발 기대, 녹색당 타임오버.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대 두 정당들은 좀 문제가 너무 많고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들이었고, 그나마 정의당, 녹색당 정도가 좀 이제 나은 답안을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잘못 해석이 됐다든지 충분히 전달을 안 됐다든지. 네. 근데 그럼 기회가 있을 때 뭐 반박을 하거나 그 네.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하튼 이렇게 그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 보도가 된 이후에 각 당에서 반응이 혹시 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답안을 쓸 때 본인들이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마지막 공약으로 기후 관련된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그린 뉴딜 정책은 다 보셨죠? 살펴보셨죠? 네. 어떻든가요? 역시 그린 뉴딜이 대세긴 대세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뭐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뭐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하겠다 이렇게 봤더니 탄소 제로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논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50년에 탄소 제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고,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었고요. 미래로 미루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린 뉴딜이 공적 자금을 많이 투입하고, 그게 미국에서 얘기된 건 부유세를 이용해서 그걸로 이제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예산을 만든다가 원래 그린 뉴딜인데, 근데 지금 한국의 이제 민주당의 그린 뉴딜은 그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아예 없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도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원조랄까요? 이건 미국 또는 유럽에서 온 것이잖아요. 방향하고 그 깊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미국에서 이제 처음 그린 뉴딜이 이제 제기가 된 게 작년 2월인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환경 기후 운동의 한 축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축에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이 극대화되는 어떤 불평등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28세에 이 10선의 이 민주당 의원을 물리치고 이제 그 하원 의원에 당선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콜레스, 흔히 이제 AOC라고 부르는데, 의원이 돼서 워싱턴 DC 처음 도착을 해서 이제 이 의회 건물에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갔는데, 가봤더니 막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기후 운동 하시는 선라이즈 무브먼트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가지고서 거기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같이 해보자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딱 이 어떤 동맹 같은 게 이제 맺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거가, 이 모든 기후 문제 그리고 이 불평등 문제 다 하나의 동일한 원인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 이윤만 쫓는 사람과 자연은 완전히 수단화되어 버리는 이 자본주의 문제다. 여기서부터 나와서 그린 뉴딜이 나온 거예요. 구조적이고 좀 근본적인 사회 전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자 하는 좀 그런 의식에서 나온 게 그린 뉴딜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앞에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름은 따서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었던 경제 성장 정책, 이제 이 틀 안에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뭐 정책들이 있는데, 여전히 경제 전략의 이제 프레임으로 해서 이게 나온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 그 명칭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린 뉴딜이 너무 수입 개념이다, 또는 잘 안 다가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 유럽연합에서는 뉴딜 안 하고 그린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린 뉴딜은 이제 미국 역사에 있었던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제 공황 타개책 뉴딜 여기 기반을 했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혁명을 만들어낸 이제 그 경험을 살려서 그런 규모로 이제 대규모 전환을 하겠다 이거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들의 기업 그런 경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그린 뉴딜 하면은 안 어울리는 부분은 있는데, 자, 이 정책이 명칭에서든 내용에서든 누군가를 설레게 하거나 또 누군가를 분개하게 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정책이고, 아니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투입이 안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린 뉴딜 좀 앞으로도 좀 잘 좀 헤집어 보고 점검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